자, 교재 53페이지고요. 파일은 그냥 이 파일 그대로 쓸게요. 뭐 출제 유형 파일 여셔도 되고요. 자, 내용 읽겠습니다. 파일을 열어 교수 정보 txt 파일의 외부 파일이네요. txt. 데이터 가져오게 하시오. 그러면 일단 외부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 텍스트 파일 요거 txt가 텍스트 문서 텍스트 파일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엑셀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클릭. 그리고 원본 자료를 찾아야 되겠죠. 일단 찾아보기 섹션 4 아래에 교수 정보 txt 열기. 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사항 새로운 테이블의 이름은 교수로 숫자. 그러면 이건 새 테이블이네요. 새 테이블의 방식으로 확인. 자, 텍스트 파일은 행과 열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상위 버전 개념인 액세스에 가져와서 쓰기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뭐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우리가 이제 텍스트 나누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 구분할 수 있는 기호가 있습니까? 엑셀 시간에 이런 거 하셨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기호가 있습니까? 쉼표나 택 같은 그런 기호 문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뭐. 자, 첫 번째 사항 교수 정보 txt 파일의 첫 번째는 필드 이름입니다. 교수 코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그런 이야기 없네요? 이야기 없으면 어떻게? 그냥 기본가.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본가. 구분 기호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가. 뭐, 짐작으로 봤을 때 쉼표라는 걸 짐작은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본가. 그 다음에 첫 행의 필드 이름 포함이라는 옵션이 있네요. 체크. 문제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쌍따옴표는 어디 갔냐고요? 방금 앞에서 보셨던 이 쌍따옴표는 어디 갔냐고요? 쌍따옴표는 어디 가겠냐고. 여기 텍스트, 자료를 묶는 기호로서 사용되어졌다. 쌍따옴표. 자동으로 인식했다는 이야기. 자, 다음. 필드 옵션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기본 키는 교수 코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액세스에 제공해주는 아이디 필드 말고 요거는 액세스 제공해주는 거고. 기본 키, 교수 코드.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다음. 이름 테이블을 가져올 테이블의 새 테이블의 이름은 교수네요. 교수 정보가 아니고 변경하시고. 마치 단계는 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교수 테이블이 열려지고요. 자, 결과 보고 싶으시면 뭐 더블 클릭.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 이렇게 나타나요. 요런 자료. 방금 진행하는 과정에 보였던 자료들입니다. 그게 이제 액세스의 테이블로 나타났다. 자, 닫고 저장 아니면 저장을 닫고 일단 창을 닫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온 내용이고, 사실은 교재 몇 페이지냐면, 요것도 일단 개념적으로 딱 빨리 하고 갑시다. 네, 45페이지에 보시면, 45페이지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대여 관리 파일을 열어. 파일을 열어야 되겠네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섹션 4 아래에 대여 관리라는 파일을 열고, 고객 테이블, 여기 있네요. 테이블의 데이터를, 자, 데이터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궁금해서. 더블 클릭.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훑어보시고 데이터를 고객정보 XLXX, 엑셀 파일 형식이죠. 로 저장, 즉 내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식 및 내일할 정보 유지할. 자, 앞에 보세요. 이건 가져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요 자료를 내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보낸다. 내보낸다. 그러면 일단 닫을게요. 자, 이 선택되어 있는 고객을 엑셀 파일로 내보낸다. 자, 내보낼 때 고객.xlxx라는 파일로
내보낼 거냐. 자, 대상 파일 이런 거. 근데 자, 고객 정보입니다. 고객 정보. 요 이제 그 파일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엑셀, XX. 그다음 내보낼 때 옵션은 서식. 이 액세스에서 가지고 있던 서식과 레이아웃, 뭐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겠다. 그다음 특별한 말이 없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대상 파일을 연다는 옵션도 있거든요. 해당 파일 연다는 옵션도. 문제는 없지만 일단 요 위치에 고객 정보 엑셀, XX 저장이 된다. 확인. 방금 고객 테이블 자료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보낼 때의 내용들을 저장할 거냐. 따로 저장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제 화면 보세요. 네? 그냥 제 화면 보세요. 그냥 제 화면 고객 정보 파일로 내보낸다. 보이세요? 엑셀 XX라고. 네? 이게 방금 엑세스의 테이블에 있던 내용입니다. 고객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서식도 이렇게 가져가는 거 보이시죠? 위에 보시면. 이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기 시험에. 요즘 안 나옵니다, 이건. 근데 과거에 나왔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필기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자, 앞에 보세요. 그래서 내보내놓은 파일의 형식들 한번 쭉 훑어보실래요? 양 오신 거. 뭐 요렇게 쭉 훑어보세요. 목록 기타에 있는 목록 단축까지 해서 이런 형태로 이런 파일의 형태로 내보낼 수 있다. 그거까지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기에서. 여기는 직접적인 이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다른 데서 이 문제의 내용을 가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뭔가 하나 빠졌거든요. 섹션 1, 섹션 2는 안 하고 섹션 3, 섹션 4까지 했죠. 자, 그리고 덤성 띄어서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페이지를 140페이지로 갑니다. 140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한 개 이상의 테이블, 실습 파일럿, 실습 자료 하신 거 기억나죠? 대여 테이블, 고객 테이블, 그다음에 비디오 테이블 등을 이용해서 대여 현황이라는 쿼리를 만든 거 기억나세요? 자, 거기 제목이 쿼리입니다. 쿼리. 쿼리의 의미 지난 시간에 실습을 잠깐 하시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쿼리의 의미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재 144페이지 펼치시고, 자,
파일을 하나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1DB 구축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누르시거나 이론을 누르시든지 하셔서 4처리 기능이라는 폴더로 이동하시오. 4처리 기능 섹션 1 출제 유형 1 파일 여시고 일단 저희들은 자 엑세스에서 다루는 게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까지 5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개체를 만들려면 만들기 탭에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쿼리 도구, 쿼리 디자인에 간다. 기존에 있던 테이블을 이용하여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러면 테이블이 있어야 새로운 테이블 만들겠죠. 그래서 고객 더블 클릭, 대여 더블 클릭, 비디오 더블 클릭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한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5개요. 자, 조작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조작하는 방법. 자, 일단 자, 일단 여기를 이 전체를 쿼리 디자인 창, 쿼리 도구 디자인 창 전체를 객체 창 중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 위자 또 등분이 나눠져 있죠. 여기. 그래서 위쪽을 관계창, 관계창. 뭐 이건 관계창인지 앞에 관계창을 관계 설정하실 때 나왔던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밑에 디자인 눈금창, 그리고 흰색 사각형 하나하나를 눈금이라고 그랬고요. 자, 필드 추가하는 방법은 고객 아이디, 잠깐만요. 대여 번호 더블 클릭하면 해당 필드 조합입니다. 필드 조합. 네? 원하는 필드 조합. 그러면 고객 필드에 있는, 고객 테이블에 있는 이런 필드를 클릭 드래그 방식.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블에 있는 영화 제목을 드래그. 그 다음에 대여 테이블에 있는 대여 일자를 더블 클릭.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금액도 아니면 드래그. 이렇게. 필드의 조합입니다. 이게 필드 추가. 자,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 쿼리 도구 디자인에 테이블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 보기 테이블과 구조는 같습니다. 뭐 제대로 잘 보이지 않으시면 엑셀처럼 열너비 조정, 필드 명 사이의 크기 조절 포인트를 이용해서 열너비 조정. 따닥.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연결했을 때 다 연결되는 것끼리 그게 총 59개, 응? 58개의 레코드가 있나 보네. 레코드 하나 빠졌네. 자, 디자인 보기로 변경하시고 구조.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여 일자 필드를 대여 번호 앞에 두고 싶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던 거. 자, 클릭. 자, 회색 부분이면 회색 부분 클릭. 조작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회색 부분에 포인트 맞춥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 그러면 붉은 검정색 실선이 보일 겁니다. 이게 위치 표시자입니다. 드래그.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렇게 대여일자 필드가 이렇게 이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구조를 바꾸는 디자인 보기로 넘어갈게요. 자, 대여일자 필드를 선택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다. 결과 데이터 시트보기 대여일자 필드. 어, 생각해 보니까 감독을 영화 제목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용에다 추가하는 방법은 어, 그냥 클릭 드래그 하셔가지고 요 사이에 추가할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필드 명의에다 이렇게 가져다가 놓습니다. 클릭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삽입이 됩니다. 영화 제목과 금액 사이에 감독이라는 필드 명의.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데이터 시트 보기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에 있는 결과를 보는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열 크기를 조정하는 것과 데이터 시트 보기 여기서 열 너비를 조정하는 건 틀린 겁니다. 예? 여기는 그냥 디자인 상태의 저 디자인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더블클릭 여기도 더블클릭 먹힙니다. 요건 데이터 시트 보기가 아니고 그냥 디자인 상태에서의 내용을 보기 위한 거고 감독이라는 필름이 필요 없네요. 그러면 자 선택기 포인트 클릭 그리고 지우는 건 딜리트 키 이렇게. 그럼 감독이 사라졌죠. 추가하는 건 아까 이렇게 드래그 특정 위치에 지우는 건 선택기 포인트 회색 영역 선택기 포인트 상태에서 딜리트 키 지운다. 그럼 제가 뭘 봤? 이동 삭제 표시 숨기가 자 그다음 결과를 보시면, 현재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가나다라 오름차순 정렬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만 보면. 그래서, 커리에는 어떤 기능도 있냐고요? 정렬 기능도 있습니다, 정렬. 정렬은, 자, 데이터베이스, 즉, 테이블이라는 녀석은 작업의 단위가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정렬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필드에 대해서 정렬행 보이세요? 정렬. 어떻게 정렬할 거라고요? 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 내용이 보이지 않으시면 더블 클릭했어요. 오름차순. 그러면 이런 필드에 대해서 오름차순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자 가나다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 있네요. 모르는 기능 모르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방법만 몰랐을 뿐이죠. 정렬을 모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모를 뿐이지. 자 디자인 보기. 어, 자 금액이 1,500 1,000원짜리만 뽑고 싶습니다. 금액이 1,000원짜리만. 자, 디자인 보기. 그러면 우리 엑셀에서 고급 필드 기억나세요? 필드 아래에 조건 작성. 필드 아래에 조건 작성. 그러면 1,500.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 같다. 이 꼴은 생략. 그런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조건에서 이 꼴은 생략. 그럼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금액이 자, 그런데 디자인 보기. 자, 요렇게 예를 들어 이름도 정렬을 하고 금액도 정렬했잖아.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런 필드를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필드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조건 처리되니까 필드가 꼭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개는 화면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필드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표시 보이세요? 체크되어 있는 거. 표시 숨기기. 체크 해제 숨기기. 이 두 개의 필드는 기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를 해놓아야 되지만 디자인 상태에서는 결과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게 필요 없다. 그럼 저 옵션을 조정해서 이렇게 보시면 필드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콜이라는 녀석은 지난 시간에 보이지 않았지만 기본만 설명드렸지만 정렬 필터 기능도 가능하다. 그리고 조합을 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우고 하는 것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조작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저장, 아니면 닫으면서 저장, 아니면 저장하면서 닫, 쿼리 디자인이라고 할게요. 저는 이름을. 자, 그러면 이제 쿼리, 이제 자, 기본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이제 시험 준비하러 가야죠. 자, 교재는 141페이지 펼치시고, 자,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뒤죽박죽 막 섞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조금 하부터 점점 난이도를 좀 높여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일은 지금 현재 열려있는 파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141페이지 출제 유형 6으로 가겠습니다. 1-6 출제 유형 1-6 그리고 기존에 열려져 있는 창들이 있으시면 닫아주시고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좀 생각을 좀 요구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급여 현황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쿼리 작성입니다. 자, 일단 쿼리라는 개체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들기 탭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요 영역에 가야 되겠죠. 요 그룹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수동인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 쿼리라는 의미는 기존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조합한다 했으니까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급여 현황 테이블을 이용한다. 자, 테이블 표시창에 테이블 표시 탭에서 급여 현황 더블 클릭 추가 그리고 닫으시고 불필요한 내용이 왔다 그러면 뭐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자, 원본 자료.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는 이 작성이라고 하는 이게 절대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냥 표본사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저 절차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뒤죽박죽 섞여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근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절차대로 좀 저 절차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그림을 봅니다. 그림을 보고 필드를 찾습니다. 필드 이름을 확인합니다. 자, 필드 이름 보이세요? 잠시만요.
자, 지금 코드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배치하셔야 됩니다. 드래그 방식도 있고 더블 클릭 방식도 있죠. 되도록이면 더블 클릭 방식, 그냥 부양가족 수당이라는 필드명도 보이네요. 배치하시고 순서대로 소득세도 보이세요? 찾아보니까 있네요. 배치 있으면 배치, 수령액 필드 맨 끝에 있네요. 배치. 만약 여기 없다. 없으면 배치 못합니다. 피벗 테이블처럼 필드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 필드가 없다. 그럼 배치 못하는 거죠.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그렇게 하시면 일단 여기까지만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하시면 내용이 잘 보이지 않으시면 연립이 조정하세요. 문제도 연립이 다 조정되어서 깔끔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자, 문제 보면 레코드 개수가 몇 개죠? 10개죠. 우리는 지금 몇 개죠? 70개죠. 그러면 레코드 개수가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일단 레코드 개수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레코드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우리가 이때 배웠던 방식 중에 필드 처리할 때 조건이 들어가야 레코드 개수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배운 거에서 하는 걸 배운 거에서 액세스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 생각을 하시는 순간 자꾸 우리는 힘듭니다. 그랬잖아요. 엑셀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엑셀의 상위 버전.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배웠잖아요. 엑셀 시간에. 그러면 그 많던 원본에서 몇 개의 레코드만 뽑아서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가운데 조건이 들어가야만 몇 개의 레코드만 뽑아서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조건 처리, 필터했죠. 그 조건 처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계에서 10개가 되려면, 그럼 뭔가, 뭐, 그럼 내용이 빠졌겠죠, 뭐. 이제. 우리가 한 건 뭐 크게 없으니까. 자, 일단 디자인 보기에 넘어가죠.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함수처럼 중간 과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그냥 한 방에 끝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왜 함수 이야기를 듣겠냐면, 함수만큼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데 어려운 건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자, 디자인 보기에 넘어오셔서 자, 문제 내용을 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자, 첫 번째 생각할게요. 상위 수령액을 10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상위 수령액 10개. 자, 그러면 상위 수령액 10개. 그럼 수령액이라는 필드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러면 상위 10개. 혹시 상위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당연히 들어보신 적이 있어야죠. 왜? 그러면 제가 섭섭하게 느끼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응? 조건부 서식하실 때 상하이 규칙이나 상위 하위라는 용어 기억나야죠. 이때만 보셨어요? 아니죠. 자동 필터 할 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엑셀 잘하시라고. 다시 한번 더 아직 기회가 없는 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연휴 때 엑셀 빨리 정리하세요. 그래야 엑셀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은 게 아니고요. 그게 액세스에 오면 그대로 써먹을 겁니다. 다들. 지금 써먹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상위 10개라는 기능은 그럼 그건 이제 상위 10개라는 게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건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럼 이거 조건 처리해야 되겠구나. 자, 그거 하나. 방금 읽었던 나머지 내용 읽을게요.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죠. 그러면 자, 정렬은 특정 필드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느 필드에 대해서 내림 차순해야 된다고 이거? 수령액 필드. 그럼 수령액 필드에 정렬도 해야 되고 상위 10개를 뽑아내는 조건도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 쉬운 정렬부터 한번 할까요? 눈에 보였으니까. 예림 차순 정렬.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눈에 익히지 않으니까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데이터 시트 보기. 항상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저.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처음이.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근데, 내림 차수는 맞긴 한데 70개군요.
아직도 70개네요. 뭐가? 조건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70개라고요. 이제 조건 설정을 하러 갑시다. 자, 디자인 보기. 그러면 요 필드에 조건 설정하는데, 자, 쭉, 자, 어쨌든 요 쿼리 창이니까 쿼리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상위 10이라고 하는 상위 10개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화면에 잘 안 보입니다. 여기다가 적는 건 뭐뭐값 이상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꼴 뭐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들. 뭐 어찌됐든 그런 형태잖아요. 자, 상위 10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당 필드에 커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속성 시트. 그러면 요게 무슨 이야기냐면 선택 유형의 필드 속성 보이세요? 필드 속성. 그럼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요. 원래 필드 자체는 조건이긴 한데 물론 저기가 결과는 전체 자료, 쿼리 전체에서 10개를 뽑아내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좀 하시고요. 자, 요 10개를 뽑아내는 기능은 여기에 이 해당되는 수령액 필드에 있는 게 아니라 쿼리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를 벗어나는 위쪽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면 선택 유형이 틀려집니다. 자, 선택 유형 두 가지입니다.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요거 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필드명을 클릭하시고 위에 있는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그러니까 관계창에 빈 공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선택 유형이 틀리지는 확인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개의 레코드가 나타난다는 건 쿼리의 결과가 10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상위값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유값이라는 용어도 보이죠. 상위값이 우리가 배웠던 상위 탑 10을 이야기합니다. 상위값, 큰 값부터 자 목록 단추 누르시면 대표적인 개수값 3개, 대표적인 비율값 2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필요한 값은 뭐죠? 10개잖아요, 지금. 그러면 10이라는 숫자 값이 필요한 거고 자, 10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0이 붙어서 나오네요. 저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세요. 나중에 엑셀 필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동 완성 기능. 일단 넘어가세요. 자, 지우고 엔터. 그러면 여기 값이 아마 10은 나올 겁니다. 상위 10개 이런 의미입니다. 쿼리의 결과, 즉 레코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상위 10개. 그래. 그리고 결과 확인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렇게 10개의 레코드가 나오네요. 그럼 그림과 비교해 봤을 때 이상 없어요? 네? 그게 그림을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문제가 있고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주어져 있으니까 비교해서 맞춰봅니다. 이상 없죠? 이상 없으면 저장. 여기는 쿼리 이름을 줘야 됩니다. 쿼리를 만들었으니까, 개체를 만들었으니까 쿼리 이름을 줍니다. 두 번째 삼각형의 쿼리의 이름 안 읽었잖아요. 쿼리의 이름은 상위 수령자라고 작성할 것. 상위 수령자. 오타 조심하시고요. 뭐 엔터나 하긴 됐습니까?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금 10개를 뽑았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10개를 뽑았을까요? 큰 것부터 10개를 뽑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10개를 뽑았을까요? 그냥 여러분 막연히 그냥 수령 얘기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 수행이 아니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제 녀석 입장에서는 어디를 10개를 뽑아야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약속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내림 차순된 필드를 기준으로 10개를 뽑습니다. 내림 차순이 되어 있지 않으면 10개를 뽑는데 못 뽑습니다. 그냥 10개 뽑으라 그러면 막 뒤죽박죽 깨져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10개를 뽑아버립니다. 그럼 뽑고 딱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 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은 내림 차순된 필드를 기준으로 10개를 뽑는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준이 없었잖아요, 방금. 10개를 뽑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뽑는 게 아니고요. 내림 차순 필드를 기준으로 뽑는다. 그리고 쿼리 이름 주시면 되고. 자, 작업이 끝나면 닫으시면 되겠죠. 닫고 저장하면 닫을게. 됐죠? 자, 잠깐만요, 여기서. 자, 방금 여러분들 쿼리에 이름 주시면서 타이핑 쳤잖아요. 분명히 실수하겠죠. 오타 생기겠죠. 예? 그러면 오타 생기면 어떻게 수정하느냐? 이름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개체의 이름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름 바꾸기. 그리고 커서 놓으시고 내용 수정. 그리고 마무리 엔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든지 아니면 혹시 그 파일의 이름 바꾸실 줄 아시죠? 혹시 그때 단축키 쓰고 계세요? 파일의 이름 바꾸실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름 바꾸기 이거 말고 바로 가기 메뉴 말고 단축키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사용 안 했어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엑셀 셀상에 데이터 수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키 씁니까? 어, 파일의 이름 바꾸는 단축키가 그 키가 F2번 키입니다. F2번 키. 그러면 같은 회사 제품이죠, 이것도. 혹시 이 프로그램 이름 뭔지 이제 기억하세요? 파일 탐색기를 했으면 파일 탐색기 또 기억 안 하시죠? 계속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들 애우실 것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F2번 키. 뭐 그런 의미로. 뭐 기억 못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많이 쓰거든요, F2번 키를. 할 일은 바꿀 때. 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 구조는 간단한데 내용적으로 자, 다시 한번 더. 자,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구조가 바뀐 거 잘못된 것 같다. 그럼 판단되시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이렇게 열어서 수정 작업하시면 되고 이 속성 시트라고 하는 속성 창을 이렇게 여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구조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뭔가 화면상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한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어떤 기능이 어디 있는지 찾을 때 그 원리를 이용하시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 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일찍